2016년에는 이제 대선 직후였어요. 그때는 워싱턴 DC의 한 남성이 총기 난사를 했어요. 그 워싱턴 DC에 있는 피자 가게에 가가지고 그 내용인즉슨 이 피자 가게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아동 포르노, 그러니까 차일드 포르노 CP라고 했는데 이거를 치즈 피자라는 거를 은유로 뭐 차일드 포르노로 썼다 뭐 이런 거를 믿으면서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내놔라, 우리 아이들을 구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피자 가게에서 총기 난사를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 그 대선 직후라서 그래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하구나라는 게 미국에서. 이철이의 정치쇼. 예, 할 말을 하는 이철의 정치쇼 목요일 3부는 전지적 기자 시점입니다. 다 알고 있는 기자입니다. 뉴스톱의 김준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다 알고 있는 거 맞죠? 정말 불편합니다. 전지적. 예. 얼마나 또 악플을 유도하시려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할까요? 다 알고 있는 듯한. 알고 있는 듯한. 자, 오늘 다룰 주제는요. 준비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것까지 알려주마의 김상중하입니다. 그동안 정치쇼의 조용필의 노래 큐를 집요하게 신청하는 청취자가 있다는 제작진의 제보. 취재 결과 가왕 조용필의 노래를 신청한 청취자의 정체가 바로 미국에 사는 트못이라는 놀라운 사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왜 팝송도 아닌 큐를 신청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Hello Korea. Hello 정치쇼. Thank you Q. I love Q. Q is my energy. 동작 그만. 내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나 트럼프? 너는 노래를 신청하는 척하면서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을 홍보하는 것이여. 큐라는 거 이거 사실 노래 제목 아니라 큐어넌이라는 음모론 단체 아니여? 넌 지금 음모론 단체를 부정하긴커녕 인정했다는데 내 달러 모두하고 손모가지를 건다. 넌 무엇을 걸래? 이런 음모론을 신봉하는 자 누굽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찰스입니다. 민주당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뿌렸고 힐러리가 피자 가게 지하에서 아동 인신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믿다니 정말 실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성입니다. 일단 트럼프 지지자의 절반이 이 큐어넌의 음모론을 믿고 있고 트럼프 지지자의 17%만이 큐어넌 음모론을 믿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트럼프 지지자한테는 큐어넌의 음모론이 암여의 에너지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짐은 미륵궁예니라. 이 자들은 참으로 딱한 자로다. 짐이 가만히 보니 극우 백인 민족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음모론이렸다. 아주 마구니가 가득 찼어. 허나 짐이 아무리 관심법으로 보아도 이 큐어넌이 미국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보이지가 않는구려. 과연 큐어넌이 미 대선에 영향을 줄지 한번 설명을 좀 해보시구려. 예, 설명을 해보라는데 큐어넌이 뭡니까? 단체, 집단, 세력? 이게 뭔가 명확하게 무슨 모임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기원이 있으면은 2017년 10월에 네. 이제 그 미국의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4chan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련히 이 큐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은 선명한 애국자 큐인데 이 큐가 뭐냐면은 보안 등급의 최고 등급을 큐라고 한답니다. 최고 보안 등급은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퀄리파이드 이런 뜻이구나. 뭐 글로벌 뭐 카르텔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다 알려줄게. 그래서 100% 가짜네. 100% 가짜고요. 그렇게 얘기한 그래서 사람은 가짜야. 큐 하나는 큐 플러스 어너니머스 익명. 그래서 큐 어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이제 큐어넌이라는 이제 일련의 무리들이 된 건데 이 내용인즉슨 그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딥스테이트란 말이 나옵니다.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뭐 깊은 정부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미국 정부 민주주의는 허울뿐이고 이거를 지배하는 세계를 지배하는 이제 그
숨은 딥스테이트가 정부. 숨은 정부가 있다라는 뭐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예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음모론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로스차일드 가문이 한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에서 타겟은 대부분 민주당 뭐 아니면은 뭐 진보 쪽 뭐 이렇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빌 게이츠가 네. 이 딥스테이트의 일원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뿌렸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막으려고 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저해하는 것이고 이게 다 민주당의 음모다. 그러니까 여기에 싸우는 트럼프를 우리는 지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를테면 뭐 성매매를 하고 있다. 아동 성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 민주당 이제 2016년에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가 대선 때 한번 돌았거든요. 힐러리 측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 그 민주당 선수들이 그게 뭐 이메일 그 폭로된 이메일에서 나왔네. 이제 이런 음모론이 돌았는데 그런 것들에 기반을 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라서 대체적으로 트럼프 지지자들과 매우 많이 겹치고요. 트럼프의 우호적인 메시지들을 이제 계속 내고 있는 거죠. 빌 게이츠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뭐 증거를 제시해요? 전 읽어봤는데요. 없죠. 뭐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지금 빌 게이츠가 무슨 세계 포럼 같은 데에서 얘기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게 얼마나 심각한지 그렇지. 옛날부터 그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묘하게 짜깁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마치 바이러스가 인구 조절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구 조절이란 뭐냐? 바이러스를 퍼뜨려가지고 인구를 줄여야지 전 세계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빌 게이츠가 퍼뜨린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 구조들이 있는데 아는 사람이 보면 터무니없는데 이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조잡한 음모론 아니에요? 근데 그죠? 조잡하다고 하기에는 아까 전에 이거 앞에서 나왔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지금 이게 온라인에서 나오냐면은 트위터 트윗이 69조 건이 지금 이게 QAnon 관련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페이스북 포스트가 48만 건, 뭐 인스타그램은 28만 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만 이게 집계를 한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미국에서 정확하게 인원은 알 수 없는데 이건 최소 좀 믿는 진짜 진지하게 믿는 사람이 한 100만 명. 적어도 수백만 명이 믿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미국의 대선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트럼프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이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트럼프랑 이 QAnon이랑 뭐 연관이 있어요? 친한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요. 트럼프가 Q 아니야? 본인이 뭐 했겠습니까? 그건 알 수 없. 누군지 신원은 안 밝혀졌어. 이걸 최고 올린 높다며. 사람이. 최고 뭐 보안 등급이라고 주장은 대통령이 제일 하는데 높잖아요. 그 내용이 뭐 딥스테이트 이런 거니까 이게 도대체 뭐 김정은 얘기를 했으면 제가 좀 뭐 호가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네. 터무니없는데 네. 트럼프가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들을 지지하는 발언들을 언급을 하고 뭐 기자들이 물어보자 QAnon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들은 애국자다, 패트리엇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9일에 QAnon 음모론 집단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줘서 고맙다. 그들은 애국자다.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QAnon 집단들이 막 열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주군한테 인정받았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인정받았어. 그래가지고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번에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원래 선거가 하원 의원도 뽑고 같이 뽑잖아요. 상원도 3분의 1 뽑잖아요. 공화당 출마자의 한 20여 명, 최소 한 14명 정도가 나는 QAnon 신봉자다라고 직접 밝히고 나왔어요. 네. 정치인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심각 음모론자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출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게 지금 대중적인 미국의 영향력이 떨어지겠지 있다. 뭐. 아니에요. 지금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머저리 이름이 뭐였죠? 그 머저리라는 후보가 있는데 머저리라고? 마저리라고 아니, 제가 후보가 이거- 머저리야?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 이제 그 이름이 그래요. 근데 이 네. 사람은 진지하게 이거 여자 트럼프라고 불리거든요. 하이힐 신은 트럼프 별명이 이래요. 근데 실제로 QAnon을 적극적으로 신봉을 하고 내가 QAnon을 양지로 이끌겠다 이런 걸 공약으로 내세워 가지고 지금 공화당 후보가 됐는데 이미 투표를 하나 많아요. 거기는 그냥 공화당 우세 지역이라서 이 사람은 하원 의원이 될 겁니다. 국회의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약간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권력을 장악한 게 미국 CIA가 도와줬다. 이런 음모론도 있어요? 여기서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조차 잘 모르는데 일단 웬만한 음모론들은 다 지금 미국에서 지금 돌고 있는 음모론들은 다 이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음모론만 퍼뜨려요? 아니면 실제 행동도 해요? 이게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KKK처럼 그냥 행동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심각한데 최근에 그 10월 달에 그 미국의 백인 이제 뭐 그 음모론자들이 그 미시간 주지사 납치 맞아요. 네, 미수가 있었어요. 네. 납치 미수 사건인데 이제 극우 무장 단체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미시간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민주당이었어요. 민주당이었고 적극적으로 방역을 해가지고 봉쇄령을 내린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하고의 그 지침에 반대를 하면서 이건 사람들 보호해야 된다. 근데 이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6명은 자택을 급습을 하고 미시간 주지사의 자택을 급습을 하고 7명은 뭐 주의회를 장악하고 무장 봉기를 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음모를 꾸미다가 실제 발각이 됐고 나중에 보니까 버지니아 주지사도 이렇게 우리가 납치를 해야 되겠다. 이 계획이 또 추가로 했던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 민주당 소속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런 음모론자들이 이 사람들의 논리는 지금 이런 민주당 측의 이런 뭐 딥스테이트나 이런 민주당 측의 인사들이 주지사들이나 정치인들이 지금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테러를 해서라도 제거를 하고 아니면은 공화당의 트럼프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 이런 그 무장 봉기를 꿈꾸는 이런 것들을 지금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주지사 납치 미수 사건도 있지만 무슨 피자 가게 쳐들어가고 댐도 폐쇄하고 막 그런 짓도 한다면서요. 했다면서요.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뭐 문제가 되냐면은 한 번은 후보 댐에 가가지고 이를테면은 댐을 막고 폐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법무부가 힐러리 클린턴이죠. 법무부 장관의 임해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 보고서가 아직 다 공개가 안 됐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해라. 아니면 나 이거 후보 댐 폭파하겠다. 이런 게 이제 2018년에 있었고요. 2016년에는 이제 대선 직후였어요. 그때는 워싱턴 DC의 한 남성이 총기 난사를 했어요. 그 워싱턴 DC에 있는 피자 가게에 가가지고 그 내용인즉슨 이 피자 가게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아동 포르노, 그러니까 차일드 포르노 CP라고 했는데 이거를 치즈 피자라는 거를 은유로 뭐 차일드 포르노로 썼다 뭐 이런 거를 믿으면서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내놔라, 우리 아이들을 구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피자 가게에서 총기 난사를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 그 대선 직후라서 그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하구나라는 게 미국에서 질환자 아닐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음모론을 믿는 거고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뉴욕의 5대 마피아 중에 한 명인 감비노 패밀리의 보스가 20대 청년한테 총을 맞고 살해가 됐는데 이 사람이 큐어넌이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이 피해자가 그러니까 이 마피아가 딥스테이트의 일원이라고 이 20대 청년이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피아 보스가 총 맞고 마피아 죽어버렸어요? 보스가 20대 청년한테 그냥 총을 맞았는데 큐어넌 신봉자였어요. 그 사람이 20대 청년이. 근데 이 마피아 보스가 민주당 인사하고 같이 지금 미국의 딥스테이트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믿어가지고 있었던 게 작년에 있었던 그 마피아 일이에요. 보스가 그렇게 헛수래.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은 총기의 자유가 허용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위협으로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총기 쏘고 막 이렇게 무장봉기 막 준비하고 이런 게.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가 불안해져가지고 총기 판매가 지금 급증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 큐어넌 집단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대선 불복. 네. 대선 불복 얘기 예전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대선 불복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큐어넌들이 집단 봉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 나도 지켜야지 하니까 큐어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지금 총기 가게에 가가지고 총을 막 사들이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그럼 트럼프 졌을 경우 어떻게 하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총 들고 나와라 막 이러나?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게 너무 노골적이면은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무장봉기 뭐 이런 거 하니까. 근데 주류적인 정서는 일단은 인정할 수 없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편 투표가 사기다. 네. 이런 주장을 트럼프 측도 하고 있고 이 사람들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박빙으로 트럼프가 졌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전역에 뭔가 봉기, 뭔가 뭐 총기 사고 막 이런 게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혼란에 빠지면서 이제 대선이 미국 속으로 갈 가능성 이런 것들이 미국 내부에서는 지금 유력한 시나리오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큐어넌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유세, 동선에도 영향을 주나요?
이게 그러니까 피해 정말 다니나 바이든은? 바이든이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의 고민이 이거예요. 만약에 엇비슷하게 이겨버리면은 박빙의 차로 바이든이 이긴다라고 하면은 대선 불복이 지금 트럼프도 불복할 것 같고 이 QAnon 집단도 불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승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그 경합주 특히 이제 지금 미국의 경합주가 제일 대표적인 데가 플로리다주거든요. 1%포인트 차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플로리다를 가져가지 않으면은 무조건 집니다. 지금 모든 시나리오상.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는 거기는 치명적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플로리다주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이든이 조지아하고 아이오와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전통적으로 조지아하고 아이오와는 그러니까 공화당 우세 지역이에요. 근데 최근에 공화당 인기가 내려가 트럼프 인기가 떨어지면서 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압승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지금 공략을 하고 있고 지금 마지막 유세 일정이 바이든의 유세 일정이 플로리다나 펜실베니아가 아니라 아예 공화당이 약간 더 우세했던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도박이다. 이러다가 지면 어떡할래? 너 플로리다하고 펜실베니아 내주면 어떡할래? 근데 미국 민주당에서는 뭐 계산이 섰을 수도 있고 거기는 가지고 아니면은 압승을 위해서는 도박을 해야 된다. 이런 기류까지 지금 그러니까 대선 그 유세 일정까지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다 알고 있는 듯한 기자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말이 되는 전략이에요? 어느 정도 계산이 섰겠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그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그 블룸버그가 지금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블룸버그가 돈을 쏟아붓는 게 뭐냐면은 근데 말이 안 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벌금을 안 내면은 투표를 못 합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벌금하고 투표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대부분 벌금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흑인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근데 흑인들은 대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자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블룸버그 통신의 그 옛날 뉴욕 주지사 블룸버그가 벌금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1,600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3만 1,000명의 벌금을 본인이 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국에서는 금권 선거 아니냐. 맞네. 금권 선거 맞는데 뭐 이거 논란이 있을 텐데 이게 사실 위헌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금을 안 냈다고 투표를 못하게 기본권 제약이 있으니까 이거는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블룸버그가 막 돈을 쏟아부으면서 지금 막 이렇게 플로리다에 하고 있고 대신에 바이든은 플로리다는 안 가고 아이오와 조지아에 다니고 있는 막 이런 형국이에요.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 전략인 것 같네요. 괜찮은 전략인 것 같네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압도적 승리. 압도적 승리. 그걸 예. 외쳐야 된다. 그러다가 지면 어떡하려고요. 그건 선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이기든가 지든가. 이기든가 지든가.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밀고 가는 게 선거잖아요. 그나저나 제일 궁금한데 음모론이 그 잘난 미국에서 왜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한 4년 정도 미국에 있기도 했는데 네. 이런 나라의 전 세계의 운명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게 너무 좀 그렇죠.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승자 독식 제도 이 대의원 제도가 지금 300년 전 제도인데 아직도 이거를 유지를 하면서 이 난리통을 만드는 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인가에 대해서 좀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밀도가 낮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네, 밀도가 맞습니다. 네. 낮아서 트럼프 이후에 미국의 학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책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전지적 기자 시점 김준일 대표와 함께 QAnon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